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3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저녁 무렵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만 닉스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순매수 기조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의 공이 컸습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속 상승세를 타며 5거래일 만에 17%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장기업 공시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사례, 공유, 교육에 대한 실무자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준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영국계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인텔의 제조 부분 인수를 시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ARM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제조 부분 인수를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ARM은 영국계 반도체 설계업체로 직접 반도체를 제조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퀄컴도 인텔 인수를 추진했었습니다. 최근 인텔이 위기에 빠지자 이를 인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레즈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린 2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2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네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장이 네.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퐁당퐁당해서 대응하기 정말 힘들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일단 인사 한번 네네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워드림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사실 목요일 날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확 오르면서 시장이 이제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제는 또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느낌적으로는 어제 제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들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라는 강력한 지지를 이탈해 버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실 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또 두 섹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제약바이오주의 다음 주의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 과연 더 갈까요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시니까 저 인사하고 시작할 텐데요. 전 키워드림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펀드 매니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이미 예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일엔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 있고 키워드림 하고 있고, 이제 방송을 제가 여러 방송국에서 거의 매일 방송하거든요. 일주일에 4번을 하니까 한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울경제 방송에 조금 더 애착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기서 입봉도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또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 키워드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종목 제가 시든 종목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2번 하니까 2개 말씀드리는데 9월 달 종목 중에는 가장 많이 가고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엑셀 세라피틱스예요. 이게 9월 10일 날도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고 24일 날인가요? 그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종목만 또 히든 종목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방송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9월의 이야기고 이제 9월이 거의 끝나고 10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섹터인데 문제는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 깨지면서 제약바이오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까지는 제약바이오 상방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대응의 영역을 좀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주목하는 섹터는 바로 두 가지 섹터입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저점에 있는 반도체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강조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이 두 가지 섹터의 두 가지 대장주만 받아가신다 하더라도 하반기까지는 특별히 이변이 없는 이상 굉장히 좋은 키워드림의 계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면 보시면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죠. 왜 2차 전지와 반도체? 지난주까지는 거의 두 달 동안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삼성바이오는 110만 원을 돌파하고 나머지 종목들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왔는데 하루 사이에 금요일 기점으로 했을 때 완전히 월요일 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100만 원을 깨졌다는 것 삼성바이오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삼성바이오가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삼성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잘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단 보이시죠? 하단 확인하시고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잘 받아가시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하반기장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해드릴 텐데 하나는 2차 전지에 대한 팩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팩트입니다. 제 방송 보시면 앞에 거의 다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좀 집중하시고 후반부에는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9월 27일 기사거든요. 오늘이 28일이잖아요. 어제 제가 기사죠.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 허투루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방송 바로 직전까지 가장 최신의 가장 중요한 기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한 방송도 허투루 준비하고 있지 않다. 여기 보시면 유럽 보조금은 재개됐고 전기차 수요는 회복되고 있고 업황 바닥에서 특히 여기 종목을 픽했어요. LG 엔솔을 누가 매수하느냐 써졌잖아요. 은행주를 팔았고 연기금이란 주체가 은행주를 팔고 2차 전지에 베팅하는데 그 픽한 종목이 LG 엔솔이다라고 제가 주제를 먼저 화두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제 LG 엔솔은 지난달, 이번 달 여기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한 달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간 폭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과 급등이 나오면 오늘 방송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꿀 같은 수익과 정말 굉장한 종목을 드린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단 확인하시고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다음 주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항상 좋은 그 재료 중에 보면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목표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목표가라는 거는 증권사가 목표가를 제시하면 거기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업황에 따라서 시황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서 돌파를 하는 경우는 상향을 조정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인데 3만 원에서 2만 원 떨어진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목표가를 하향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시고 모건 스탠리의 기사를 보면 25만 원 닉스를 12만 닉스로 완전히 절반 이하로 뚝 끊어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수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에 베팅하는 연기금, 증권사는 목표가 상향이다. 보시면 이 연기금이 베팅한 금액들을 확인해 보시면 LG 엔솔이 1,829억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입니다. 여러분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 픽했던 게 뭔가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하루에 한 종목, 그리고 가장 강한 한 종목만 하는 전문가인데 제가 픽한 바로 그 종목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빠른 템포의 종목 변화에 필요할 때는 제가 여러분 옆에서
멘토처럼 또 방송을 통해서 공개할 방송을 통해서 정말 꿀 같은 황금 같은 팁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매도를 했죠. 연기금 같은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LG 엔솔을 매수를 했고 목표가 상향했다. 다음 주 2차 전지 주목하라. 경제방송들 많이 보시겠지만 2차 전지주 수십 개, 수백 개 되잖아요. 그중에 한 종목만 픽합니다. 저는 LG 엔솔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팩트는 반도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모건 스탠리에서 25만 원을 SK 하이닉스 12만 원짜리다라고 목표가를 완전히 절반 이하로 끊어버렸잖아요. 급락이 나왔죠. 어떻게 됐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하고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이 그거에 반발하는 것처럼 워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게 된다는 거는 3, 4분기도 봄이냐 겨울이냐인데 반도체의 HBM 수요에 대한 이슈는 하반기, 내년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실적과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 더 사도 또는 비중을 확대해도 신규 매수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중요하고요. 겨울이 올까? 윈터 이즈 커밍이었는데 겨울이 안 오죠. 겨울이 실적만 봤을 때는 겨울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건 스탠리의 흐름 그리고 반도체 흐름 볼 때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확대 예상되는 거고 반도체 우려는 불식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화두는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내용 정리하고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도 반도체 종목 갖고 왔고요. 또 LG 엔솔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 잠시 후에는 삼성바이오 100만 원 깨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 저의 대응도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하이닉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사실 이 두 종목은 테마의 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상한가 따라잡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는 상당히 찾기 힘든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9월에 또 찾아주셨더라고요. 엑셀 세라피틱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 방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소개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가 따라잡기보다는 저희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잡기는 상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를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 물론 방송을 통해서 수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지금 TV 방송, 그러니까 서울경제 방송의 히든으로 드렸던 종목의 대응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공개 방송 이름은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시작한 5월부터 우진엔텍부터 최근에 엑셀 세라피틱스까지 상한가가 줄줄이 나오는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보시고 들어오시면 매주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장의 흐름 또 시장이 가장 강한 종목 그리고 상한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께 안내하고 있다. 이번 주는 제가 이 종목 했습니다. 이번 주 센즈랩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딱 한 종목 하는데 이번 주는 딥페이크 관련 또 보안 관련으로 센즈랩을 드렸어요. 물론 공략하고 항상 그러는 것처럼 상승폭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 이후에 또 하락폭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거고요. 타점은 이렇게 했습니다. 공개 방송도 했고 그날 엊그저께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도 센즈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12,110원에 9월 26일 날 공개해서 어차피 공개 방송에 매수 사인 다 나가거든요.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또 손절 사인도 나가는데 1차 공략하고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폭이 3% 정도 되는데 매도를 하지 않아서 밀리긴 했는데 2차 매수까지 했다면 지금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물론 아쉽게 바로 요새처럼 최근 같은 경우는
VI라든지 상한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공략하고 상승이 나서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 홀딩하고 분들 계실 텐데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아직도 호가의 흐름도 괜찮고 거래원도 괜찮고 투자자 현황도 괜찮기 때문에 혹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9월 달에 가장 강한 종목은 저는 히든 종목 중에는 엑셀 세라피틱스였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상한가가 2번이나 갔으니까 10일 날, 24일 날 갔기 때문에 엑셀 세라피틱스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이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나오고 있는 제 공개 방송 오시고 하단 QR 찍고 오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도 이 단기 종목에 대한 대응해드리겠다. 물론 큰 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은 하루에 한 종목은 오전엔 단기 공략하는 거고요. 종가 베팅으로 주도주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으실 분들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주식을 오래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항상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0분만 공략하면 저는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9시에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상승 나올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나 그 기회 놓쳤는데 하시는 분들 역시도 저희가 잠시 후에 공략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깨졌다. 그렇죠. 라고 해주셨고 대응 전략 알려주신다 네. 해주셨는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삼성바이오 제가 지난주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130만 원 목표가를 다시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강력한 지지라인을 딛고 추가적인 상승 130만 원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시바이오에 대한 오보 기사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하락폭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바가 100만 원 깨졌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중장기를 할 때는 사놓고 세워라 내워라 내년에 계좌를 열어볼 거야. 그럼 거의 다 필패입니다. 중장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기 종목 좋은 종목 잡으셨다면 계속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섹터의 흐름과 공시의 흐름, 기사의 흐름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삼성바이오가 아쉽게도 어제 100만 원이 깨졌습니다. 자 보시면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말씀드렸던 84만 원, 99만 원 말씀드렸고 100만 원 달성했죠. 최고가 대비 110만 9천 원까지 올라서 무려 36%나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우리가 2차 목표가를 130만 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100만 원을 깨졌기 때문에 우선 현 시점에서 제 대응 방법은 월요일 날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월요일 날 시가의 흐름과 호가의 흐름을 보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응 방안 절반 매도할 건지 아니면 다시 홀딩할 건지 추가 매수할 건지 전량 매도할 건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100만 원 깨졌다는 거는 좋은 징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바이오 우선 월요일 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성밸브는 여전히 홀딩하고 좋은 흐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4,000원, 12,000원 공략해서 17,000원, 16,000원에 대한 목표가 드렸고요. 4% 정도 지금 최근 들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GS 글로벌도 좋고 화성밸브도 좋으나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은 화성밸브이기 때문에 화성밸브의 흐름 보고 있고 12월 시초까지는 장대 양봉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성밸브 잘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이 여러분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9월 말이거든요. 제가 말한 이후에 한 달 정도 또 최근 말한 것에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심취해 있으면 계좌 녹는 경우가 너무 많다. 종목을 잘 보시고 잘 대응하시고 결국엔 오르는 종목으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수많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냥 오직 한 종목. 여러분 종목을 많이 볼 때 내 돈이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100개, 200개 내 포트에 담는다. 비중도 많이 담는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섹터에 가장 강한 종목 한 종목만 담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예전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수많은 종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LG 엔솔이다. 제가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죠. 삼바 우리가 한때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기대를 줬던 삼바였었는데 이 연봉 보세요. 이게 무려 마이너스 6.2% 연봉입니다.
마이너스 6% 크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시총이 그리고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시총이 엄청 큰 종목이죠. 게다가 호가 단위 자체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인데 6%다. 요거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1선이 깨져 있고 종가가 저가로 끝났다. 간단한 팁을 드리면 방송만 보시는 분들께 간단한 팁을 드리면 월요일 날 시가가 이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시작한다면 바로 복귀를 해준다면 홀딩 하신 게 맞고 종가 기준으로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하락이 나온다면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사와 재료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중장기로 좋다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종목이나 우리가 지금 추세가 깨지면 시간이 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큰 종목들이 무너지고 추세가 무너지면 돌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월요일 날 보고요. 만약에 정리가 되거나 대응이 된다면 지금 바로 살 종목이 있잖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전해서 포트의 리밸런싱을 하실 때가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공개 방송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료는 이렇게 나와서 어제 재료입니다. 황제주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거래일 만에 반납해버린 거죠.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어렵게 100만 원 돌파했는데 내려올 때는 하루 만에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보면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 좀 공부하시는 분은 우시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우시바이오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이슈를 통해서 우시바이오가 시장 점유율 부분에 빠진다. 이렇게 기사가 확실한 생물보안 통과됐기 때문에 기사가 있었는데 우시바이오가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또 중국에서 기사를 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보다 이렇게 기사 냈는데 오보인지 진실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반응하는지 수급 때문에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해드리면 월요일 날 삼성바이오의 시가의 시작점, 그 지점이 여러분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저 또한 물론 수익을 30% 벌고 60% 보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지만 30% 수익 벌고 10%에서 마감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인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 화성밸브는 8월 달 공략하고 또 엊그저께 또 공략했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선 일정상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장관 주재 회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들 투자 이야기도 있고 로드쇼 이야기도 있고 또 12월에 시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장대 양봉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보면 대한굴의 1차 시추 일정 결정됐고 다음 달에는 해외 투자 자문사들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장관 주재 회의고 시추 계획 있고 조각료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볼 때 그래도 이 대왕고래 테마는 계속적으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LG 엔솔인데 제가 41만 4천 원대 말씀드리고 지금 41만 4천 원일 거예요 아마.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니까 오르는 게 하나도 없고 보합 구간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었을 때 이 종목은 전혀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말씀드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힘을 응축하고 있는 LG 엔솔의 다음 주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 기사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목표가에 대한 부분 48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부분이고요.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연기금 또한 2차 전지에 베팅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LG 엔솔이 있다. LG 엔솔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정리해 드리면 월요일 날 삼성바이오 결정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겠다. 그리고 LG 엔솔 추가할지 비중 확대할지 아니면 신규 공략할지도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AS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투명하게 모두 보여드리는 우리 전문가님인데요. 믿고 따라오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 보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네. 주도주가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제약바이오 그렇죠.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랬더라면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인데 네.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주도주를 찾는 어떤 방법이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강의를 해주신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강의보다는 LG 엔솔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G 엔솔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주가 잡으면 100%, 200%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저의 주도주는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이 6개월 만에 200% 넘게 고가 대비 올랐고요. 오늘 익절을 100% 넘게 해서 익절을 했죠. 이 큰 종목을 잡았다는 것, 그 이유는 근간에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LG 엔솔을 이렇게 찾았다. 여러분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종목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장 이게 강의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강의는 물론 제가 쓰는 조건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식도 있긴 하지만 큰 틀만 우선 말씀드릴 거고요. 세부 디테일은 공개 방송이나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조건식이라 이런 것도 공개해 드릴 거니까 오래오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를 찾는 기법은 총 4개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식을 10년 하셨던 20년 하셨던 잘하시던 못하시던 또 주변에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종목을 대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봉의 위치 그리고 투자자별 현황 거래 대금인데 재료 같은 경우는 LG 엔솔은 2차 전지잖아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2차 전지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이넥스, ST팜을 강조했는데 일주일 만에 주도주 섹터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방송을 보실 때 꾸준히 오래오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일봉의 위치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LG 엔솔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좋은 재료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 크게 나온다는 거를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투자자별 현황인데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하면 가장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은 거의 이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총이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이런 작은 종목들은 수급을 그렇게 꼭 중요하게 않게 보셔도 되죠. 하지만 LG 엔솔 자체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별 현황을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 당일날은 프로그램이 정말 사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당일날 호가의 상승을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4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재료, 일봉, 투자자 현황, 거래대금 이거거든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디테일들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재료를 볼 때 이 재료는 상승의 재료인지 하락의 재료인지 또 일봉을 볼 때 이건 진짜로 종목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디테일들은 여러분이 추후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선정한 걸 보시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 방송에서 이 정도의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수에서 고수로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내용은 저와 함께 하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엔솔입니다. 기사는 목표가 상향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건 지난주도 있고 지지난주도 알려드렸고요. 일봉의 위치 한번 볼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이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데 일봉의 종고를 돌파하는 양봉이 돌파봉이 나오는 순간이 사실 타점입니다. 하지만 그 타점은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에 대응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LG 엔솔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생각인데 월요일 날이나 다음 주에 이 정고를 돌파하는 작은 또는 긴 양봉이 나오는 순간이 여러분께 가장 큰 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점하고 싶으면
선점하시는 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 현황인데 지금 LG엔솔은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두 수급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나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거 싫고 올라갈 때 딱 잡아서 당일날 수익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 상위와 프로그램 추이인데 LG엔솔이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중에 여기에 거래대금 상위 랭킹 10에서 15위, 탑 10에서 탑 15 사이에 LG엔솔이 들어간 순간에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당일날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 더 하나 추가해 드리면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상승으로 꾸준히 나오는 자리가 된다면, 그리고 프로그램 대금이 당일날 거래 대금은 10%, 많으셨죠? 10%나 20%까지 된다면 그때가 바로 LG엔솔이 시작점이시다. 또는 그때가 바로 LG엔솔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드렸는데, 마지막은 주변 종목들, 즉 말씀드리면 같은 섹터에 비교되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보시고 그중에 가장 거래되면 터진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LG엔솔은 바닥인 31만 1,000원에서 최고가인 42만 원, 또 현재가까지 약 33%가 올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가인 29만 4,500원에서 여기까지 약 30%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은 기존의 대장이었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반등은 빨리 나온 회사가 훨씬 대장인 거고요. 또 높이 올라간 회사가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보다 빨리 나왔고 에코프로보다 빨리 나왔고 상승률 또한 높은 LG엔솔을 저는 2차 전지의 대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LG엔솔 대응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대응법은 방송에서 생각하는 대응은 바로 월요일 날부터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세부 대응은 월요일 날 장 열려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하단 확인하시고 공개 방송이나 함께 하시는 곳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세부 대응법 월요일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하단 참고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통화면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이크론 호실적 내놨고 뭐 스마트 안경까지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빅 이벤트 그리고 또 이런 빅 테크들이 네. 우리 장을 조금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안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추석 이후의 흐름을 보면 돈이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목요일 날 반도체들의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큰 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지금 최근 평균 거래 대금이 13조에 육박한다. 그 추석 전에는 9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증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바닥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고서 하나에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째 실적에 기반한 차트이기 때문에 반도체 바닥론의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흐름들은 지켜보고 반도체의 실적 베이스로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금요일 날 어제 메타가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 공개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랜만에 AI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주도주 찾는 분 말씀드릴 때 일봉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봉의 위치가 정별의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가 매물대가 없는 자리인데 이 AI 관련주들은 사실 최근 1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가 2개 종목이나 나오긴 했지만 우선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헤드는 반도체 종목이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반도체 겨울은 정말 올까요? 겨울은 이미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선점을 해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하고 이제 승부를 걸어볼 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공략은 손절이 나가는 공략입니다. 팩트가 그러잖아요. 단기라 했다 손절을 못한다 이러시면 단기 하시는 분 계시면 100이면 100 다 계좌가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주도의 섹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공략은 손절이 필요 없는 대응이고 비중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념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헤드라인은 다 팩트에 근반한 건데 추석과 FOMC 이후에 돌아오는 돈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하루의 거래대금 13조 정도 지금 남아 들어오고 있고 예탁금도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8월 달 넷째 주, 9월 달 처음,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추석과 FOMC 이후에 거래대금이 9조에서 13조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돈이 풍부하면 오를 수 있는 종목 더 많이 오르고 내릴 종목도 그렇게 많이 안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반도체 바닥론입니다. 실적 개선이란 키워드를 항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랜드 추가 감산하고 메모리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의 수요를 보시면 SK하이닉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종목 여전히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저는 내년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면 지난주 바로 여기서 나왔던 기사거든요.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의 기사입니다.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의 이례적 100만 주 매도 목표가 줄 하향했고 26만 원에서 26만 원에서 24만 원 하향한 것도 아니고 26만 원에서 12만 원 하향한 거거든요. 저희 반토막 낸 겁니다. 예, 지난주 기사인데 지난주 기사를 내고 반토막이 낸 SK하이닉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18만 원에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기사이고 어제 기사는 이렇게 나왔죠. 모건 스탠리 보고 있습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봄바람 분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바닥론에 우리가 좀 더 비중을 싣고 힘을 실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 왜 SK하이닉스가 지금 바닥이고 왜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이번 주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바닥 잡고 오름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할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 역시도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강세 섹터라든지 네.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섹터 네. 잘 짚어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앵커님이 아까 안경 이야기 하셔가지고 혹시 안경 관련주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안경 관련주가 AR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AR 안경이 나와서 이게 좀 그 이슈가 되긴 했는데 제 생각에도 우선 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AR 이슈, XR 이슈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진부한 거거든요. 안경 나왔다 뭐 이런저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증강현실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우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선 대장주는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제가 아까 LG엔솔 얘기할 때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PM 말씀드릴 때 대장은 LG엔솔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면 맥스트가 장 시작하고 가장 빨리 상한가를 굳혀줬고 상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엄청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략하신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맥스트가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는 이렇게 나왔죠. 상한가 지킹했고 메타의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공개했기 때문인데 증강현실 관련주들이 아직은 이게 왜 저번에도 메타에서 안경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다 밀렸냐면 이게 실생활에서 실제로 그 판매가 되느냐, 매출이 되느냐. 그리고 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안경을 착용했더니 너무 어지럼증이 많다. 실제로 많이 구매하는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이슈였기 때문에 실제로 무너졌는데 오늘 오라이언의 이슈로 금요일에 상한가한 맥스트가 아무래도 장 초반 잠깐 반짝일 수 있겠지만 요거는 길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자리는 이렇게 됐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주도주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법칙이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인데요. 일봉의 전고를 돌파한다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였기 때문이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한번 나왔다 한들 이 많은 이 조금의 전고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거래 대금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맥스트 우선 관망 의견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드리면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은 더 관망이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간 맥스트는 굳혀주기라고 했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갔다가 풀렸다가 갔다가 급락했다가 상한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로 월요일날 시가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식을 볼 때 같은 상한가가 아니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한가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상한가는 똑같은 상한가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상한가를 들어간 재료, 상한가를 들어간 시간, 상한가를 들어간 타이밍 그리고 굳혔는지 그리고 매수 잔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디테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은 저는 관망 의견 드릴 거고요.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인데 이게 한층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메타에서 나왔을 때 안경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흰색의 안경이 무겁기도 하지만 어지럼증도 호소했는데 이렇게 안경이 지금 점점 개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게 과연 실생활에서 판매가 되고 또 많은 수요층들이 원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내 생각인데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월요일날 개파락 또는 횡보 또는 뭐 이렇게 하락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망 의견 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말한다고 해서 하락이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조심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AR 관련 종목들 살펴봤는데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기다리시는 히든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서 정말 주목을 받을 종목만 들고 와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귀 쫑긋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어떤 걸까요? 앵커님 반도체 오를까요, 내릴까요? 앵커님 그냥 개인 투자자 생각 어떠세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왜냐면 제가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뭐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돈을 더 벌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이크론보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론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물론 눈높이가 너무나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하향 조정이 많이 됐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여쭤본 건 앵커님이 일반적인 대중 생각일 수 있으니까 혹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저는 하이닉스예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앵커님 말씀이 앵커님이 일반적인 그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앵커님이 하시겠지만 투자자로서의 생각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건데 저 또한 현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맞죠. 왜냐하면 팩트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재료인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갈 섹터는 2차 전지와 이 그림 자체가 제가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갖고 온 이유도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메모리 칩 이슈로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 확대와 더 사야 된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사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가 시황 설명할 때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유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예요. SK 하이닉스인데 반도체 SK 하이닉스이고요. 보시면 지난주 혹시 일요일 날 밤에 TV 방송에서 일반 우리 공영 방송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만든 다큐멘터리 밤 9시인가 10시가 나왔었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만에 가서 엔비디아의 TSMC를 방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보면 엔비디아, TSMC를 잡은 SK 하이닉스, 삼성과 HBM 격차를 더 벌리나. 지금 삼성은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입장이고 SK 하이닉스는 1등을 유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게다가 HBM 3.2에 12단 세계 챗 양산이고요. 엔비디아 연내에 납품한다 이슈도 있고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이슈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의 시장의 HBM의 중심은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간다 이런 게 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와 공존하는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거래원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관련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잭팟을 터뜨렸다는 게 바로 어제 기사예요. 기사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존하는 HBM 최대 용량 36기가를 구현했고 속도, 용량,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SK 하이닉스 바로 지난주는 어땠나요? 26만 원이었던 목표가 12만 원으로 그냥 모건 스탠드에서 해가지고 급락 또는 급락 또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 SK 하이닉스가 일주일 만에 완전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느냐? 수급인데 외국인이 다 나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락하는 게 외국인이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수급인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사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단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강해요. 샀다가 내일 개인 들어오면 우르르 팔고 나가고 또 악재 내수 나오고 악재 보고서 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본 겁니다. 자, 9월 20일 날 급락 나오고 모건 스탠리가 악재 기사 낼 때 매도 상위에 보면 모건 스탠리 이렇게 있습니다. 악재 기사 내고 기사 나왔잖아요. 악재 기사 내기 전에 선매도하고 악재 기사 내고 또 매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누가 조사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재밌는 게 조사한다는 기사 나왔지만 결과의 기사는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건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이 나갔던 모건 스탠리가 언제 들어오느냐 그 시점이 진짜로 진 바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제방송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한 거 보면 모건 스탠리 창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확신할 수 없다 그러긴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보고서를 낸 자체가 모건 스탠리인데 보고서를 낸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하고 모건 스탠리가 다시 돌아왔다.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제 거래원입니다. 보시면 거래원 상위 1등이 모건 스탠리가 다시 돌아왔죠. 제가 이걸 확인하고 굉장히 지원율을 느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기사도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보고서 내고 매도한 모건 스탠리 다시 돌아오나 이런 기사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거래원에 확인이 됐고 외국인 창구가 들어왔고 기사가 나와 있고 엔비디아 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수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각하고 많이 내려와 있던 자리에서 지금 혹시라도 비중 확대하실 분들은 지금이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오늘 히든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어제 종가가 18만 3,800원입니다. 목표가를 우선 높게 잡기보다는 역배열이니까 하방 역배열이니까 목표가를 우선 22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고요. 22만 돌파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목표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새 흐름을 보니까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손절가는 추세가 무너진 15만 원 잡을 텐데 저는 SK 하이닉스 월요일도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은 SK 하이닉스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누구나 알지만 대응하는 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알려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 20%라고 합니다. 이 수익률 전부 다 누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마무리 멘트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주는 말씀드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그러면 방송에 다 공개하면 여러분 방송만 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적인 세부적인 대응, 당장 삼성바이오의 월요일 대응도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확인하시고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삼성바이오가 무너지면
제약바이오 다 무너져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더 낮은 자리에 더 좋은 종목이 나와 있고 이미 생각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손절이 없는 종목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다 근간과 재료와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하셔가지고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로 이 섹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셨던 방송 공략주 탑3에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성밸브,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의 주도주 찾는 법 강의 한번 들어봤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다음 주 히든 종목 바로 SK하이닉스라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너무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부 전략 그리고 조금 더 대응 전략 촘촘하게 짜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